예를 들어서 운동하러 찾아온 사람이 네. 전 아픈 곳이 없는데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오늘 저를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PT 샵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면서 사람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뭐 간판을 보고 찾아온다거나 해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와서 그냥 그렇게 갑자기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뭔가 어떤 목표를 좀 부여하거나 어떻게 상담을 이끌어가야 될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대부분 헬스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명확한 목표 의식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게 헬스장에서 근무하면서 의외로 왜 운동을 할 수가 있더니 그냥 운동해야 되니까요,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판매로 이어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판매는 결국 희망을 사람들이 구매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못했었지만 인터넷 강의 왜 사나요? 제가 공부하려고? 잘 될 것 같아요. 성적 오르려고. 다이어트 우리 보조제 같은 거 왜 살 거예요, 사람들이? 살 빠지. 그렇죠, 살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 중심적이되 항상 처음부터 내 중심적이지 말라, 이런 걸 세일즈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기능성 트레이닝이라는 게 많으니까 기능성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요. 사실 되게 좋은 뜻이죠. 몸을 기능적으로 움직인다. 보디빌딩처럼 단적인 움직임만 하지 말고 굉장히 다양한 우리의 원초적인 움직임을 많이 해라. 근데 일반인들에 들여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 굳이 그렇게 원초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요. 전혀 어떤 희망의 그런 불씨를 지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민쌤에 대한 질문에서는 내가 원하는 종점까지 이 사람을 이끌지만 그걸 이끌 때 어떻게 처음부터 잘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적인 거를 제가 설명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운동하러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찾아온다면 딱 한 문장으로 쌤은 그 사람한테 무엇을 해주고 싶어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다. 네. 좋은 거네요. 왜냐면 사람은 네. 노화를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살면은 네. 아파질 가능성이 다분해요. 어. 특히 현대인들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딱 요거 하나만 다시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하러 찾아온 사람이 네. 전 아픈 곳이 없는데요? 이러면 보통은 어딘가 아파요, 어디가 불편해요, 이렇게 해서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걸 던지냐면요, 그런 케이스가 제가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요? 부부가 같이 운동을 하러 와요. 네. 아내분은 어디가 아파서 저랑 운동을 하러 왔어요. 네. 근데 남편분은 사실 어디가 크게 아프고 불편하지 않아. 그래서 아내분이 열심히 설득하는 거예요. 나 여기에서 이것도 좋아졌다니까. 근데 난 그냥 살아도 괜찮아. 공감을 못하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쌤 말을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네. 쌤의 어떤 그런 지금 문장은 너무 좋아요. 오케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나간다. 그게 어떤 쌤의 결국 트레이닝의 종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처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쌤한테 찾아온 처음 사람이 그 아픈 거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목표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그 방향성을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해주느냐,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어떤 영상에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희망을 이제 사야 된다, 희망을 팔아야 된다,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남편분 같은 포지션을 가진 분들, 난 어디 딱히 불편하지도 않고 그닥 운동도 하고 싶지 않고 난 그냥 안 해도 남들보다 건강하고 술도 잘 마시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서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느냐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맞아요. 그 사람 운동 안 해도 되지만 나는 내 걸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당장 안 아픈 거지, 쌤 말대로. 그치, 분명히 아파질 가능성이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처음부터 지금 여기 어깨가 라운드 숄더 돼 있고요,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 일단 별로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상담을 했을 때 어떻게, 결국은 그래서 그 남편분들까지 와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남편분이 이제 저에게 처음 수업을 왔어요. 그 처음 수업 왔을 때 제가 어떤 거부터 이제 이 대화를 나눠봤을까요?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쵸. 어떤 자세에서 많이 있는지, 네. 어떤 움직임을 주로 하는지,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물어보죠. 네. 보통. 저는 일단 운동에 대한 사고를 먼저 물어봐요. 무슨 생각하세요? 운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별 생각 없는데요? 그치. 보통 별 생각 없어요. 맞아요. 네. 사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살면서 운동을 해본 사람도 많지만 운동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도 왜 해 그거를 그냥 선천적으로 건강하시니까.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픈데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아픔이 날 그렇게 크게 방해하지 않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프니까 운동 좀 해. 그러면 뭐 그닥 이걸로 내 시간을 소요해야 되나? 시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파악을 하는 거죠. 시간 가면 이 사람은 운동이 진짜 그닥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 라는 걸 일단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제가 운동을 더 밀어붙이면 네.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버지도 운동을 안 하시지만 불편한 데는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처음부터 제가 이걸 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아픈데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절대 밀어넣지 않아요. 이게 어떤 수? 반감이라는 걸 사는 순간 사람이 사실 이제 구매라는 거에 이어지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별로 맞아요. 하지 않아요. 운동에 이미 반감이잖아요. 근데 이미 반감인 상태에서 여기가 안 좋대. 그래서 여기가 아프대. 그럼 이미 더 듣기 싫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절대 제가 이미 그걸 알고 보이는데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상담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가 안 좋으십니다. 문제가 여기 이렇게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가가요. 해버리죠. 그리고 자기 얘기를 30분 내내 해요. 그냥. 자기가 평가한 거를. 그냥. 근데 그러면 전 그 순간 이미 되게 그 고객이 느끼는 거죠. 그냥 30분 동안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다. 내 문제를 내가 말해서 인식하는 거랑 네. 상대가 약간 옆에서 계속 가스라이팅 하듯이 인식시켜주는 거랑 다르죠.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절대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먼저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 뱉게 하라. 요게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서로 대화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도 만약에 정말 어떤 레슨 상담을 한다고 하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막 먼저 주도해서 얘기해 줄 때는 그냥 솔루션도 그냥 내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솔루션이 나오면요.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이 사람이 제공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껴져. 라는 흐름으로 이제 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평가해서 나타난 문제는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얘기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주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도 그 사람에 대해 이 문제가 처한 걸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워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별거 아닌 이러한 상황이 제가 그 운동 싫어하는 남편분들도 같이 나와서 운동하게 하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사실 어쨌든 사람의 얘기를 끌어내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요 길게 얘기한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자꾸 뭘 평가하고 얘기하지 마라. 오자마자 지금 이 기능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상담을 할 때. 사실 그 다음에는 좀 수업적인 어떤 테크닉도 좋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그 기반이 깔려 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교정운동법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거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기술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혹은 그게 교정운동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뭐 말하는 니즈에 어떤 맞춘 그 내가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봐도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먼저 다이어트를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라는 걸 주제로 들어가면은 처음에 상담하면서 요즘에 뭐 체력은 좀 어떠세요? 이런 걸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이제 약간 지금 회원님이 지금 되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증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게 사람이 훨씬 더 순서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인바디 해놓고 지금 기초 대사량 이거 다이어트 지금 이거 마른 이거 마른 그 비만입니다. 이렇게 먼저 밀어붙이는 것보다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에서 그거를 다시 덮어주는 게 훨씬 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레슨적인 솔루션은 선생님들의 좀 스킬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결국 그럼 선생님은 안 아프고 잘 움직이자.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자. 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목적이었었잖아요. 근데 상담 온 사람이
그닥 아프지 않은데요? 라는 걸 했었고 우린 거기서 이제 막상 이 사람을 움직여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걸 봐줬고요. 그 순서까지 온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어떤 피니쉬가 좀 있어야겠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결국 나랑 운동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마무리 멘트에서 마무리 멘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래서 스킬로 어깨까지 좋아지겠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칠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딱 그 사람이 이제 OT 받고 원래 가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PT 세일즈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건 진짜 못합니다. 대부분 못해요. 네. 저도 못했어요. 어려워요. 네. 그래도 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이렇게 한번 상담을 뱉어보세요. 하고 네. 운동을 했는데 아파서 어떤 솔루션까지 들어갔다. 그 다음에 효과까지 나왔어요. 네. 그 상황에서 마무리 멘트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히 저는 그 효과까지 나오면은 네. 사실 이제 구매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서 와서 네. 어떤 허리 통증이 떨어지는 것까지 경험을 하게 했으면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이제 통증도 떨어지고 통증은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을 들어가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그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다 그렇게 해요. 그거 말고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선생님들도 다들 겪은 거고 하겠지만 분명 그날의 레슨의 피드백이 되게 좋았어요. 내가 해준 것도 좋았어요. 근데 등록 안 하고 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레슨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 레슨 스킬이 또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레슨이 잘 됐다고 바로 확신에 자신감이 들어서 바로 끝내는 건 구매 행위로 이어질 행위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구매 행위로 이어지는 것까지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뱉은 말에서는 그 사람의 구매 행위를 하는 거에서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딱 이거인 거죠 지금. 그렇죠, 딱 그거였죠. 효과를 봤으니까 그냥 운동을 하세요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가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구 저 장롱을 좀 사긴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 수많은 가구를 파는 곳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클릭해서 보는데 그냥 장롱 뭐였지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어떤 딱 사이트 구매 링크를 하나 들어가 봤더니 지금 당신의 방 수치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쓸지 골라주세요. 그리고 그 맞춤 딱 가구가 나오는 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순서를 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구를 구매하는 순서죠. 그렇죠. 내가 사야 될 가구의 해야 사이즈를 돼? 보고 색상을 보고 용도를 봐서 수납장의 크기를 보고 그걸 대신해 주면 사람이 되게 편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냥 가구를 내가 생으로 네. 그걸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은 가구를 산다고 생각했지 사이즈를 안 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크죠. 그게 되게 귀찮거든, 산다고 생각해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 자,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구매한다는 건 이 사람의 그냥 순서가 너무 동떨어진 행위라는 거예요. 그 구매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래도 한 2단 절차 정도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선생님이 자, 저희가 이렇게 운동했습니다. 사세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2단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사람한테 주의 플랜을 일단 짜줘야 돼요. 네. 지금 운동하러 나오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고 사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지금 이제 저랑 이제 주 1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걸쳐도 한 달에 4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려봤자 24회라고. 네. 그럼 그 24회 비용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운동을 그래도 해 놓으시면 지금 이렇게 저랑 그래도 저를 만났을 때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지금이야 괜찮으시면 좀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어깨도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지고 그때 병원을 가실 때 그때의 어떤 상태보다 훨씬 더 또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운동 오늘 이렇게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요런 운동을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그럼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고 별거 아닌 말인데 구매까지 차근차근 순서를 잡아줘서 구매하게 하는 구매 클릭하기를 내가 걸어주라는 거죠. 그냥 아까 마치 가구 수치, 그러니까 가구를 살라 그러면 가구 수치를 알아야 재는 거에 당연한 건데 사람은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렇지, 잘 안 하고 그냥 살려고. 맞아요. 그냥 가구 사야지 이 생각에서 끝나다 가구 안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안 사는 너무 사람도 맞아요. 귀찮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당장 안 사면 죽을 게 아니면 그 가구를 안 사버리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그래도 운동 필요하긴 하네 까지는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굳이 사고 가야 되나? 이 절차가 없으면 굳이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가 말한 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맞는 구매 절차를 확실하게 짜주라는 거죠. 그래야 의지가 없는 사람도 그래도 구매를 한번 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재등록은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이죠. 이 구매 행위도요, 선생님들이 사실 구매 행위라는 게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뭐 산다고 생각해놓고 안 산 물품들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 구매 행위를 단축시켜주면 안 사고자 했던 것도 사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저는 진짜 사람의 심리라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운동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도 레슨 결제한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 말 듣고 진짜 솔직히 찔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진짜 나 레슨 피드백 진짜 좋았는데 등록 안 한 사람들 내가 다 그 행위를 안 했던 거네. 일반인에게 와, 이 운동 운동하니까 좀 시원한데? 이거랑 레슨 끊는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어떤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정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두 번째 단계, 솔루션을 주는 행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민쌤의 어떤 개인 운동 시키면 어떤 운동을 시킬 건지 제가 프로그램 한 열에서 성민쌤이 만약 저 PT 하면 웨이트에서 하는 거 포함해서 저는 이런 12가지 동작을 시키고 싶어요 라는 걸 가져오면 그 12가지에서 우리가 어떤 스킬을 또 할 수 있는지, 그걸 또 이제 어떻게 잘 회원님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것도 영상 저희가 찍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서 더 고객이 되게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체계적인 프로그래밍을 걸 느낄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론까지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12만 원 레슨까지 시간 개인당 받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면 사실 트레이너 중에서 낮은 건 아니죠. 왜냐면 강남에서 대부분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12만 원 단가까지 오른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물론 레슨을 잘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가장 많은 90%의 생각이 여전히 지금도 있지만 그게 전부고, 이 10%라는 걸 무시하면 제가 이 12만 원까지 저는 못 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레슨을 잘하는 건 제 어떤 고유의 영역이지만 10%라도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면 선생님이 그래도 선생님들이 헬스장에서 어떤 그 활동을 하시고 매출 올리는 데 있어서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성민쌤이랑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네. 이제 솔루션을 저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선생님도 어느 헬스장 가도 1000만 원 그냥 빵빵 저처럼 칠 수 있게. 오케이! 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질문을 가지고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